오늘 인물 중국사는 낚시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때를 기다릴 줄 안 제나라의 국군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강태공은 중국 상주시대 제나라의 초대 국군으로 후대의 56국대 후량을 건국한 여광에 의해 시조로 추존되었는데 다른 유적에는 묘호가 문조로 나옵니다. 지금은 한족처럼 여겨지지만 당시 기록엔 강족이라 나오는데 중국의 상고시대인 상주혁명기의 정치가이자 전략가입니다. 제나라의 초대 군주로 성은 강이고 시는 여, 이름은 상, 자는 자아인데 한국에는 별명인 태공망, 강태공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공이 기다리고 바라던 인물이라는 뜻에서 태공망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원래 태공은 국왕의 생부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한 고조 유방의 아버지인 유태공입니다. 그런데 태공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강상을 가리키는 칭호가 된 것으로 강자아, 여상, 여망으로도 부릅니다. 강태공은 상주혁명기에서 주나라의 재상으로 활약한 인물로 낚시꾼의 대표로도 유명하지만 웹상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저질떡밥을 내놓는 낚시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저서로는 병법서인 육도 삼략이 있다지만 이 서적들은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일부는 강상이 육도를 저술하고 그것을 황석공이 다시 개량하여 쓴 저서가 삼략이라고도 합니다. 당서의 내용에서는 전차는 기병 8기분의 전력이며 기병은 보병 8명분의 전력이라고 했는데 실제 기마 궁술이 개발되는 춘추시대 말기 이전까지는 전차가 주 병종이었습니다. 조상이 여땅의 제후로 봉해져 여시성을 갖게 되어 여상이라고도 불리는데 도가에서 부르는 호칭은 기용이라서 때문에 주문왕이 꿈에 공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태공망이란 창의 아버지 태공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란 뜻인데 기록에 따르면 주문왕을 따랐을 때 이미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주나라가 성립되고도 한참을 더 살았습니다. 이 강태공의 장수에 대해 나온 말이 궁 80 달 80으로 태어나 80살이 되도록 궁하게 살았지만 80에 서백창을 만나 등용되면서 주나라를 세우고 영화롭게 8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60년을 살았을 리는 없지만 이후 반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나머지 반평생이 성공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임진을 한때 활약한 권율은 40이 넘어서까지 관직에 안 나가고 놀고 먹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자 옛날 강태공도 80대까지 놀고 먹었다고 넘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상나라를 멸하는 주나라 무왕. 주나라는 황투고원의 첫 번째 고대 부락으로 문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써 부락을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무왕 시기에 이르러 목야 전투로 단번에 상왕조를 전복시켰고 초기에는 황제가 통치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대규모로 제후들에게 토지와 자귀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희씨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 제도를 세워 각 계층에서 적장자계승 제도가 자리 잡도록 해 국가 권력의 계승 및 유지를 안정시켰습니다. 경제 방면에서는 정전제가 나날이 개선되면서 노예제 경제가 전례 없는 번영을 맞고 제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원전 1046년 초 무왕이 직접 갑옷을 갖춘 병사인 갑사 4만 5천 명과 결사대 3천 명을 이끌고 여러 본국의 군대와 함께 동쪽의 맹진으로 가 상나라의 주왕 토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부락의 부대와 연합했는데 2월 5일 무왕의 연합군은 상나라 도읍의 교회에 있는 목야에서 주왕의 군대와 결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주왕도 10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왕에 대적했으나 민심은 이미 무왕에게 돌아서 있어 주왕의 군사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히려 창의 방향을 돌려 무왕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무왕은 손쉽게 주나라의 도읍인 조가로 진격할 수 있었고 주왕은 대세가 다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세운 녹대의 올라불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야의 전투는 이렇게 무왕의 대승으로 끝이 났고 이후 무왕은 상나라의 도읍으로 들어가 그 부근을 패 용 위의 세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왕의 아들 녹부를 패해 봉하고 자신의 아우 관숙선과 채숙도에게 각각 용과 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관숙선의 이름은 선으로 관나라에 봉해졌고 채숙도의 이름은 도로 채나라에 봉해져 관나라의 숙부, 채나라의 숙부라는 뜻의 관숙, 채숙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합쳐 삼감이라고 부르며 이후에는 아직 굴복하지 않은 상나라의 여러 제후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는데
기록에 따르면 소왕국 99개를 정복하고 제후 652명을 복속시켰습니다. 기원전 1046년 상나라를 쓰러뜨린 무왕은 군사를 돌려 서쪽으로 돌아가서 새로이 천도한 호경에서 성대한 예식을 거행해 정식으로 주 왕조의 건립을 선포했습니다. 건국 당시 주 왕조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험난했는데 제후들의 반란을 걱정해 공적에 따라 상을 줘 통치 집단의 내부 관계를 정리하고 주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분봉 정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봉해진 주요 공신으로는 강태공, 주공단, 소공석 등이 있습니다. 주나라 초기에는 새롭게 정복한 광활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상나라의 분봉 제도를 계승하여 왕족, 공신 및 선대의 귀족을 각지의 제후로 분봉해 제후국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노, 제, 연, 위, 송, 진, 객 등 71개 제후국이 분봉되었습니다. 문왕을 만나 날개를 다는 강태공. 강상은 공부를 대단히 좋아했던 모양으로 70세까지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공부만 했다는데 부인은 뒷바라지를 하다 못 견뎌 가출했고 식량이 떨어진 그는 집 근처 위수 강변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때 휘어있지 않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고 있어 강태공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곧은 낚싯바늘을 낚시용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낚시를 하긴 했는데 낚시대가 수면에서 새치는 높은 곳에 있어 나온 이야기가 태공조어 이수삼촌인데 아이러니하게 무협 소설의 초식 중 하나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상나라 주왕 시기에 당시 서백이던 주문왕은 주왕에게 간언했다가 하옥된 적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가 미녀와 온갖 금은 모화를 바쳐 요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나라로 돌아온 뒤 문왕은 병사를 일으켜 상나라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은 까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문왕은 강태공의 보좌를 받아 주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주 왕조를 세우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말년에 서백 희창은 스스로 문왕이라 칭했는데 이는 바로 상나라 주왕에게 대항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사명은 무왕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문왕은 상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왕의 흥국 계획에는 풍으로의 천도와 행정관리 체제의 개혁 등이 있었으나 훗날 사람들은 그런 점보다 문왕이 인재를 중시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했다는 점을 칭송합니다. 맹자는 서백이 노인을 공경했기 때문에 천하에 덕망 있는 현인들이 앞을 다투어 주나라로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왕이 찾은 가장 재능이 뛰어난 현인은 바로 강태공인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문왕이 현인을 찾아다니던 중에 위수 남쪽 기슭에서 기계가 범상치 않은 백발 노인이 낚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마다 살아서 펄떡대는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데 다른 이야기로는 미끼도 끼지 않은 낚싯대를 수면에 들이운 채 빨리 걸리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문왕은 그 노인과 이야기하다 그의 뛰어난 직견에 더욱 놀라 크게 기뻐하며 그 노인을 마차에 태우고 함께 도읍으로 돌아왔는데 노인의 성은 강, 이름은 상, 자는 자하였습니다. 문왕의 아버지인 태공계력도 강상과 같은 현인을 찾았기에 돌아오는 길에 문왕은 태공이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훗날 강자하는 태공이 기다린 현인이라는 뜻으로 태공망 그리고 속칭 강태공이라 불렸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제태공세가에 의하면 서백이 사냥을 나서기에 앞서 점을 쳤더니 얻을 것은 용도 이무기도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패왕을 보좌할 신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괴가 나왔답니다. 그 후 서백은 사냥에 나섰다가 위수 북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여상을 만나는데 곤궁하고 나이가 많았지만 여상은 그를 모시게 됩니다. 여상은 보고 들은 것이 많았고 일찍이 상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를 섬겼지만 그가 무도하여 그를 떠났고 때를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서쪽 서백에게 귀의한 것입니다. 육도에 따르면 문왕은 위수가에서 나라의 스승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사흘간 목욕 재개 후에 사냥을 나갔다고 하며 여기서 그 유명한 오늘 큰 것을 낚아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태공은 그 뒤 서백창이 은나라의 주왕에 의해 유배되자 미녀를 바치라는 조언을 하여 유배에서 풀려나게 하는 등의 활약을 합니다. 여상은 처사로 바닷가에 숨어 살고 있었으나
서백이 유리에 갇히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산이생과 괴뇨가 여상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상은 미녀와 기이한 물건을 구해 주 임금에게 바쳐 서백의 죄를 면하게 했고 서백이 풀려난 후 여상은 서백의 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문왕과 아들 무왕을 보좌하여 역성혁명을 달성했는데 춘추시대 최초의 패왕이었던 제나라의 환공은 바로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 서백창은 유리에서 벗어나 돌아온 후 여상과 모의하여 상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여상의 용병술과 권모 계책이 많이 쓰였습니다. 강태공은 문왕 사후 문왕의 둘째 아들인 무왕을 보필해 4만 5천의 군사로 72만의 상군을 대파하는 기적적인 전쟁인 목야전쟁을 일구어낸 동의지사가 됩니다. 목야전쟁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섬멸한 기적의 전쟁이여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필승한다는 정법을 확립시킨 정의 필승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문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했고 2년 후 임금은 왕자 비간을 죽이고 기자를 가두었는데 무왕이 주 임금을 정벌하기에 앞서 거북점을 쳤보니 징조가 불길하게 나오고 비바람이 몰아쳤답니다. 공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나 오직 여상만이 무왕에게 강하게 정벌을 권하였고 무왕은 마침내 정벌에 나서 상을 평정하고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서백이 주 문왕이 되고 천하의 3분의 2가 주에 귀의했는데 이 역시 여상의 많은 권모와 계책 덕분으로 여상은 권모와 계책에 능한 훌륭한 정치가이자 병법가였습니다. 강태공은 천하의 스승국의 위치로 군림하여 제나라의 임금인 제태공이 되었고 이후 제나라의 초대 군주로 즉위했는데 제나라는 32대에 걸쳐 800년 가까이를 존속했습니다. 여상은 동쪽의 본국으로 가서 정치를 고쳐 그곳의 습속에 따라 이해를 간소하게 했으며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어업과 소금업의 이점을 잘 살리니 많은 인민들이 제로 와서 제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 성왕이 어릴 때 관숙과 채숙이 난을 일으키고 회의가 주를 배반하자 여상에게 5등급의 제후와 9주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정벌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벌권을 가진 제는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영구를 도읍으로 삼았는데 태공이 약 100살 넘어 죽고 그 아들의 아들로 제나라는 이어졌습니다. 제나라 2대 군주의 지위를 제전공이라고 불린 큰아들 강급에게 물려주었는데 제나라가 가장 흥한 시기는 15대 임금인 제환공 강소백 시기입니다. 강소백은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왕이 되어 강태공의 얼을 이었는데 제나라 최전성기에는 사방 5천리를 이룩한 대국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태공을 한가롭게 낚시나 하러 다니는 사람이나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낚시광을 부르는 말로 아는데 진정한 의미는 낚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훗날 제나라는 강성해져 춘추호패의 한 사람인 제환공 강소백 때는 춘추시대의 패권국이 되며 이후에도 강국으로 남아 진시황의 천하통일 시에 가장 마지막에 멸망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문신인 공자와 더불어 무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후대의 유교적 사상에 충실한 관우가 급부상하면서 도교적 성향이 강했던 태공망은 밀려나게 됩니다. 인애와 덕이 아닌 극형으로 다스려 이상적 정치를 중시하는 유가가 득세한 후세인 공자 등에게 비판받지만 유가, 법가, 도가, 병가 등 다수 학파들이 강태공을 선조로 모셔 백가종사라 불립니다.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명언. 복수불반분. 상나라 말기 주왕은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고 즐긴다는 주지웅님에 빠져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의 무왕이 아버지 문왕의 유지를 받들어 강상 등의 도움으로 난을 일으켜 주왕을 몰아내고 상나라를 무너뜨린 뒤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본래 강상은 동해의 한 마을에서 가난하게 사는 선비로 마씨와 결혼을 했는데 늘 책만 읽고 가정은 돌보지 않아 끼니를 이을 수조차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이에 마씨는 집을 나갔고 강상은 매일 낚시만 했던 것인데 그가 서백을 만나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을 때 집을 나간 마씨가 돌아와서 다시 살겠다고 했습니다. 강상이 마씨에게 물을 길러오라 시키고 물을 길러오니 다시 마당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마당에 물을 부으니 이제는 그것을 다시 동이에 주워 담으라고 하자 마씨가 땅에 엎질러진 물을 어찌 주워 담을 수 있냐고 따졌고 이에 강상이 말했습니다. 한 번 엎질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나간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복수불반분입니다. 수구초심.
강태공은 제나라 영구에 봉해져 계속해서 5대에 이르기까지 살았으나 주나라에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를 두고 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수구초심으로 이것은 얘기, 단궁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지인요원 와로사정 고수있냐? 음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즐기며 예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의 말이 있어 말하기를 여우가 죽을 때 언덕에 머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인이다. 역사 속에서 강태공은 기원전 1072년에 신선계에 들었으며 그때 나이는 139세였다는데 의관을 서주 호경에 안장했고 사람들은 강태공의 덕을 생각하여 제나라에 강태공 의관총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아들인 급이 뒤를 이으니 그가 바로 제정공이며 자손 성씨가 상당히 많은데 총 102개의 수많은 성씨가 강태공의 자손으로부터 갈라져 나갔습니다. 강태공 사당에는 해마다 강태공의 후손과 강씨에서 분파된 성씨가 대거 참례를 오는데 강태공의 후손은 분성 성씨 외에 한국의 진주 강씨와 중국의 천수 강씨가 있습니다. 강태공은 주역의 확립자로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저술했다는 육도 삼약이 현재에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중국 고대 병서의 최고봉인 무경칠서 중에 둘을 차지합니다. 후대인 손무의 손자병법도 강태공의 육도 삼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후일 대륙을 정복한 당나라, 청나라 황실에서조차 강태공을 무성왕으로 칭하여 천하통일을 이룬 군주로 인정하였고 송나라 진종 원황제가 10호의 소열 무성왕으로 추봉했습니다. 그를 소재로 한 소설인 명나라 때 신마소설인 봉신연의는 100회로 이루어진 소설로 신마소설은 신과 마의 다툼을 소재로 한 소설로 노신의 중국 소설사략에서 처음 쓰인 용어입니다. 봉신연의의 자세한 창작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대략 윤공에서 만력 연간에 지어진 것으로 보며 저자는 육서성이라는 설과 허중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강태공이 주문왕 무왕을 보좌하여 상해 주왕을 토벌한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있으며 많은 고사 이야기와 강태공 이야기 이외의 다양한 신선, 요기 및 도교 교파 간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강태공전이란 한글 소설도 있는데 작자와 창작 연대미상의 조선 후기 소설이며 강태공실기라고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전승되어 오던 무왕벌주 설화를 강태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비현실적이고 신이한 요소를 더해 소설로 꾸민 작품입니다. 봉신연의의 한글 축약 번안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봉신연의를 강태공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봉신연의의 비중 있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낚시군의 대명사로 알려진 때를 기다릴 줄 안 제나라의 국군 강태공이었습니다.